층이 이렇게 항상 있지. 세상은 이렇게 층이 있는데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서 있는데, 외곽 쪽에 있는 데는 대부분 뭐 어떤 육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어떤 계층이겠죠. 안으로 이제 들어올수록 이제 뭔가 이게 정신적 활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을 다루는 거지. 신을 다루는 사람이 최고의 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은 내 생각이니까 또 이것도 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확인은 혈량이 불가능하잖아요. 혈량이. 지금 누구는 지금 추정을 하는 비량에 해당해. 추정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사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 비량. 성은양이 없잖아. 또 물론 이제 유물이나 뭐 모헨조다로 하라파 막 또는 뭐 전해오는 뭐 도상들, 뭐 종이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조각상 같은 거 보고서 뭐 이집트의 파라오 막 이런 거 발굴하고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 그거 기껏해야 이제 성은양에 가까운 건데, 이걸 단서로 해서 이제 생각을 사량을 보태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상이 어때요? 육체적 활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깥쪽에 있죠. 실제로 지금도 또 이쪽이 제일 가깝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제일 어디 많이 가? 시장. 네? 시장. 시장에 많이 가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양은 많아, 바운더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 하나하나가 사람들 숫자라면은 이게 어떤 인적 구성은 크지.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소수지. 네. 그러니까 소수가 어떤 다수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선거 때 되면은 주로 찾아가는 데 있잖아요. 시장 말고. 노인정. 아니. 교회. 신을 보러 가잖아요. 신. 내가 못 보는 걸 한번 봐봐. 이런 게 못 보는 걸. 예. 내가 못 보니까 대신 봐주는 사람한테 가잖아. 봐봐. 이게 신이 딱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잖아.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보는 것이야. 보는 놈이 항상 언제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정치적이라고 안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동일한 어떤 사회의 어떤 동일한 어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냥 이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야. 영원히. 과거나 현재나. 네. 아무리 막 힘이 세, 그거 막 칼 잘 써, 막 활도 잘 쏘고. 근데 너 내일 칼 맞아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네, 보는 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보는 것만이 가장 강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치? 진리, 실제라고 해야 돼. 실제 세계,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 동일한 거를 보는 자가, 그지? 이거를 제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자지. 그죠? 근데 이제 좀 이 영역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면 요 신자가 뭐냐면요. 신자가 이 산스크리트로 감각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 기관을 인드리아. 감각 기관을 인드리아라고 그래. 인드리아. 근데 인드리아는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인드라라고 하는 신에서 나와. 인드라 신 들어봤어요? 인드라. 이게 이제 불교로 오면 이게 제석천이에요. 제석천.
인드라신. 이게 최고의 신이야. 고대에는. 이게 뭐 하는 양반이냐면은 천둥과 번개, 비의 신이요. 하늘에서 막 빠방 하고 막 비를 막 번개를 일으키면서 막 비를 내리게 하고 막 그런 신이야. 신들의 최고의 신들의 신 중에서도 신이야. 근데 이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면은 이게 신자가 요거는 어떤 재단을 의미해. 재단.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각골문에는 약간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 다음에 옆쪽이 이게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런 모양이었나? 아무튼 요거 정확하지 않아. 내 기억 속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 표시지? 번개. 번개를 뜻해. 그러니까 재단과 어떤 번개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내가 이제 꿰어 맞추는 것인 거예요. 꿰어 맞추는 방식인데 이게 왜 감각이냐는 거지. 이게 번개가 왜 감각이냐고. 또는 번개치고 번개가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서 이제 뭐가 이게 막 지지고 볶는 거 아니야? 막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이 인드라신 안에는 차갑고 뜨거운 것, 빛과 어둠이 다 있어. 우리 감각이 그렇게 돼 있죠. 눈, 코, 입, 귀, 소리, 보는 눈, 맛은 있나 거기? 코, 바람, 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으로 이제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인들이야. 이게 이제 감오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이라는 말을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18세기인가? 일본에서 만든 거야. 어떤 신적인 어떤 흐름이지. 신적인 어떤 전기, 번개같이 뭔가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약간 어떤 이 맥락이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일시자라고 하는 거 알죠? 보일시. 이건 뭐라고 그랬죠? 뚫는 걸 뜻하지? 그래서 뭐 꿰뚫어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하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뭔가 신적인 현상하고 이런 번개치는 현상하고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번개와 같은 그런 번개는 일종의 신호잖아. 그죠? 자연 현상에 신호라고 생각 안 해요? 상상을 해봐. 이게 내가 딱 한 3000년 전에 들판 산과 여기 있는데 번개가 칠 때 그걸 어떻게 이걸 느낄까? 어떤 식으로? 지금은 번개 치면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하던 일 하면 돼. 그냥 하고. 네? 이거죠. 그 심리라 하면은 예지력 있는 거라 하면은 그렇지. 예지. 아주 직감 같은 거니까 그 직감 같은 게 좀 번개 치듯이. 그렇지. 그런 의미. 실제로 직관이 일어나는 거는 뇌 안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네. 반짝하고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이제 전기적 신호가 물론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뭐 뉴런 사이에 뭔가 이게 전기적 신호가 팍 쳐서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어떤 내용하고 현대의 어떤 이런 어떤 인식의 어떤 영역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현상적으로, 체험적으로 닮아 있어요. 체험적으로. 그것은 내적인 현상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상태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신은 꿰뚫어 본다. 내지 그 신통이라고 해요. 신통력. 응? 신통력. 신통력은 다른 게 아니라 신통력은 그냥 보는 능력이야. 네. 타신통. 척궁을 안다. 또는 숙명통.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지하고 예언하는 능력. 보는 능력이 곧 신이라. 보는 능력이 신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수련, 육체적 수련으로는 헬스로는 이 불가능한 영역이지. 그죠? 그러니까 헬스와 같은 방식에서 점차 어떤 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제 연구했을 거 아니야. 그죠? 요게 이제 수행 차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쫙 해서 어떤 마음의 영역, 감각이 어떻게 들어오고, 내가 대량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다이아그램 그릴 때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 난 참 싫어해요. 너무 분리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크라를 다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요가하는 목적도 요가하는 목적. 요가하는 목적. 요가 왜 하냐? 왜? 또는 뭐 이거를 이제 좀 더 풀어서 왜 사니? 뭐 이런 질문도 되겠지. 왜 사니? 뭐 하려고? 어쩔 건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보고 놀러 먹을 때 항상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많이 약 올리면 그래서 그럼 그냥 일시에 모든 게 확 날아가 버려 그냥. 진짜 엄청난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내가 쩔쩔 매요 내가 우리 막내한테. 이게 뭐 이게 한 대 펑 맞은 기분 들 때 많아. 네. 이렇게 뭐가 팍 사라져 버려. 그래서 뭐 그런 친구도 되게 있으면 얄밉지 않아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지 않지. 어제 뭐 광화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나 결혼할 건데 그래서 복권 당첨됐다?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무화시켜버리는 방식이 참 그게 대단한 방식이야. 그럴 때 이렇게 텅 비워지잖아요. 사람이 텅 비워지지. 네. 그래서 썰렁 개그라고 그러는데 아직 썰렁. 그러니까 썰렁한 것은 왜 썰렁하냐면은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썰렁한 거지. 뭐 이제 예를 들어 촛불에 집착하고, 막 복권에 집착하고, 막 사랑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순간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이 대상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해지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이제 공성의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게 공성의 체험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체험해. 내가 사라지는 순간 텅 비어 있는 그런 썰렁한 느낌 하고 여기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는 순간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지. 신이 드러나는 순간이 딱 이런 순간이야. 썰렁한 순간.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없을 때 이렇게 그게 탁 드러나 신이. 그러니까 보는 자. 보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참 이것도 이게 이게 표현 자체가 이제 구차한 표현이지만 거울에 많이 비유를 하죠. 거울을 비출 수는 없죠. 그죠? 거울을 비출 수 없잖아. 거울은 거울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지. 어두우면 어두움을 비추고 밝으면 밝음을 비추고 계속 비추기만 하는 거야. 그걸 신이라고.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거울 자체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목격이 잘 안 돼요. 되기가 어려워. 뭔가가 이렇게 딱 비춰졌을 때만 비춰진 대상을 통해서만 그냥 검증돼. 우리가 거울인 줄 아는 거는 뭔가 비춰졌을 때 아는 거 아니야. 거울에 이렇게 딱. 그죠? 거울을 딱 봤는데 얼굴이 안 비쳐. 그럼 거울이 아닌 거지. 거울 홀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많은 우파니샤드나 또는 뭐 선어록이나 이런 데 보면 거울에 대한 비유가 끊임없이 나와. 그래서 거울 앞에 무슨 때가 꼈으니까 닦아야 된다. 뭐 제대로 비추려면 거울 앞에 먼저 거울 앞에 이렇게 뭐가 드러워져 있으면 안 된다. 마치 그다음에 무슨 물결이 있으면 물결의 파도가 클수록 비추는 것이 달이 비추면 달의 모양이 찌그러져 보인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풍랑 없이 마치 거울처럼 투명한 상태로 있어야 달이 똥을 그대로 비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 상태를 뜻해.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오면 이렇게 뭐 촉 해서 이렇게 맥진 하잖아요. 맥진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비추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고 들어버리면 그 들은 것이 실제를 이렇게 이렇게 딱 비추려고 할 때 장애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아상이 딱 이게 내가 딱 앞서버리면은 잘 비춰지지 않지. 그래서 이 거울은 꼭 누구에게는 있고 이 신이 누구에는 없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있지. 만일 내가 좌우가 분명해서 이쪽이 막 뜨겁고 여기는 좀 텅 비었고 막 이런 상태야. 그럼 누가 와서 이렇게 맥진을 이제 하려고 그래. 그럼 딱 하면 이 불균형의 상태로 비추면은 잘 안 비춰지겠죠. 이게 이렇게 돼야 불균형인 상태가 비춰질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 생리학적으로 그래. 생리학적으로 뭔가를 내가 비춘다는 거는 내가 좌우가 사라진 상태일 때 온전히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좌우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진할 확률이 되게 높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의학을 한다. 뭔가를 이렇게 사람을 치유한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좌우의 상태가 조건으로 있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되는 거야. 네. 이거는 꼭 종교적인 어떤 종교 수행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조건이 없는 상태. 조건은 좌우 일단. 마치 그러니까 이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에 이렇게 그려진 종이에다가 복사를 한단 말이야. 복사를 해. 사람을 보는 거는 복사하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어떤 종이에 있는 걸 복사를 하냐면 이 종이를 이렇게 된 걸 복사를 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어떤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죠? 대상이 왜곡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추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해요. 신. 그 신은 도교 수행도 마찬가지고 다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다 설명을 해.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텅 비어 있는 것. 그러니까 텅 비어서 뭐라고 해야 돼? 불측, 측량할 수 없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그래. 결국에 요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비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는 자. 요가 수트라에서도 모든 어떤 인식의 장애가 사라지면 오롯이 남는 건 뭐뿐이라고? 네. 보는 자만 남는다고 했어. 근데 지칭을 할 때 우리는 보는 자라고 딱 이렇게 놈자자로 이렇게 딱 구체화시켜서 딱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놈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불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의 목적은 결국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해. 요가 수행에 신통력을 키우려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비판받지. 수행이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비우는 데 목적이 있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어디서 신통력을 얘기하니 하지만 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냥 비우면 신통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신통력에 대해서 집착하면 안 돼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집착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전부 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울이 있는데 근데 생각에 앞서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숨이 오전에 예를 들면 그래 그 얘기 해야겠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은 코로 숨이 들어온단 말이야. 만일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내가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옆모습 그렸죠? 그럼 이 옆모습 외에 지금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여기를 보면 또 생각나는 형상들 있지? 뭐 생각나요? 이 안에 내적인 구조가 생각이 나잖아. 그치? 뭐 비강, 무슨 뼈 있고, 무슨, 막 그런 생각나죠? 그죠? 뭐 더 공부한 사람들은 뭐 비강이 있으면 뭐 층층이 골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저쪽 막 이런 막 이제 뭐 구조까지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근데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걸 공부했다고 호흡을 자 스승이 자 오늘은 호흡을 자 한다. 자 호흡을 봐하고 그러면은 보는 사람 머릿속에 지금 얘기한 이 안에 있는 이 어떤 내부의 어떤 골격에 대한 또는 뭐 부비강이니 무슨 이런 뭐 이 뼈가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이 안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가죽 주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이게. 이 안에 관련된 형상, 모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떻겠어? 그냥 오롯이 드러나겠지. 숨결의 느낌이 그냥 확 드러나 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성형외과도 다니고 그래서 여기가 뭐 물렁뼈가 있고 물렁뼈 쪽에 부비강이 있어서 공동이 있고 뭐 여기에서 또 뭐 이빨이 있는데 이빨 이쪽에 아무튼 뭐 구멍이 뚫리고 여기서 뭐 기도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서 후두 덮개가 있고 음식이 내려가고 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 이런 해부학적인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가득 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딱 점령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게 장애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냐고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은 우리 세대, 글자를 또 우리는 글자를 잘 알잖아. 근데 문맹률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글자를 몰라. 응? 우리는 글을 잘 알잖아. 그래서 개념화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 개념적인 시스템이 쫙.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이렇게 보는 것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2000년, 3000년 전에 소설책 한 권 없고 신문도 없어. 스마트폰도 없고 이메일도 보내는 거 몰라. 가끔 어디 집에 가면은 무슨 뭐 글자가 몇 마디 이렇게 싹 써 있어요. 응? 문자가 없고 소리만 있어. 엄마 배고파 뭐 어쩌고저쩌고 소리만 있어. 소리만. 문자가 없는 시대라. 그런 상황에서의 내적 체험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요가에 가깝다는 거야. 내가 해부학적 지식과 내적인 어떤 혈관계 무슨 이런 신경 막 별의별 다 알아. 막 손과체가 뭐 제3의 눈이고 막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진짜 제3의 눈이 열린다고. 관법이라고 하는 건 관법, 알아차림, 삿띠. 알아차린다, 안을 본다 라고 하는 거는 뼈나 근육, 무슨 뭐 혈액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난 글자도 모르고. 해부학적인 이 턱이 움직이는 게 이 근육이 있어서 얘가 끌어당기고 밀고 하면서 이게 근육이 이게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움직이는 건 이거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인식의 틀에서 내가 호흡을 하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보는 사람들하고 막 송가천이 무슨 뭐 이게 눈이 있으면은 뭐 세상 하부에서 뭐 신경이 들어가서 뭐 뇌로 뭐 퍼져가고 뭐 손에 대뇌가 있고 무슨 척추가 있고 막 너무 그냥 잘 알잖아 다. 어? 그걸 알고서 하는 입장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일체 아는 지금 아는 어떤 지식은 요가의 도움이 거의 안 돼. 내적인 체험이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숨이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체험했지만 숨이 들어갈 때 눈을 감고 숨이 쑥 들어가는 순간 뭔가 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울려.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이 뒤쪽으로 막 뭐가 막 이렇게 울려 나와. 그다음 숨이 내려가면서 이 기도를 진동시키면서 목 뒷덜미 쭉 견갑골로 쫙 잡고 뭐가 쫙 나가. 그 상황에서 이 외곽선은 없지. 실은. 호흡을 보는 순간 외곽선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 루빠라고 루빠. 이거는 형태를 뜻해, 형태.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는 세계야. 근데 이거를 자꾸 무슨 어떤 모양으로 결정 지으려고 하는 사고 틀로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온전히 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자가 계속 죽어. 그러니까 마치 거울 앞에다가 해부도를 그려놓고 호흡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비추어서 확인하는 것만이 실제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루파, 형상이 없는 세계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호흡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정보들이 많잖아요. 서점에 가면 호흡과 관련된 서적들 굉장히 많아요. 영서 뭐 외국 서적까지 하면은 뭐 책장 하나를 채우고도 남아. 요가 호흡에 관련된 서적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동영상까지 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아나파나사티의 남방의 어떤 그런 호흡관에 관련된 내용까지 하면은 진짜 이 방을 다 채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러한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장애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비추어지지 않는 한 그거는 하등에 쓸모가 없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호흡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느껴요? 숨이 들어오나? 숨이 들어와서 콧구멍만 따라서 쫙 이렇게 폐로 들어가요? 두 폐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쫙 보여? 해부를 하면은 관이 확실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느껴져야지. 쑥 해서 그냥 관이 하나 쫙 해서 두 개 쫙 갈라지는 게 명확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냐? 이미 숨을 쑥 그냥 코로 마시는 순간 이마가 싹 환해져. 그죠? 그냥 마시는 순간 제일 먼저 이마가 환해진다고. 그래서 관형 찰색할 때 이게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숨이 싹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싹 밝아져. 그래서 기운의 어떤 외부의 기운이 잘 들어오는 사람 있지.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가 밝아. 이게 안 들어오는 사람 여기가 어두워요. 여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기 폐. 미간은 폐예요. 여기는 기관지, 폐계. 기관지라고 하면 폐계야. 여기 한 가운데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봅시다. 숨을 내가 진짜 2000년 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과학적인 지식, 이걸 다 요구하는데 쓸모가 없어. 횡격막의 모양이 호흡 부를 때 내려가니 올라가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숨을 마시면 그냥 거죽만 있어. 나는 거죽으로 된 상태야. 이 거죽 속으로 숨이 쑥 하고 이렇게 스며든다고. 거기에는 뼈도 없고 살도 없어. 그냥 들어와 버려 그냥. 그 느낌을 계속 느껴봐요. 근데 뼈와 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바람은 벽돌에 의해서 차단된다 라고 하는 그 고정된 세계에 얽매이기 때문에 내 안에 뼈도 없고 살도 없어. 기의 세계에서는 뼈와 살을 뚫고 지나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호흡의 기는 숨을 마시는 순간 이빨을 뚫고 코뼈를 뚫고서 두개골을 뚫고서 경계 없이 흘러가. 뼈와 살로 경계 지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거는 무슨 신비주의 신학도 아니고 실제 체험이 그렇다는 것이야. 계속 숨을 마시고 그 다음에 피부를 감싸고 있는 표피가 있는데 그 표피는 폐의 확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가 마시고 내쉴 때마다 피부의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동시에 같이 숨을 쉰단 말이야. 숨을 쉬면서 호흡이 스며드는 그 순간을 계속 느끼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미간, 이마가 팽창하는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수리가 팽창하는 듯하고 어떤 사람은 뒤통수가 팽창하는 느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측면, 측두구엽이 팽창하는 느낌이 강하기도 해요. 전부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스며드는 정도에 따라서 내 모양이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만 호흡하는 그 내 몸은 어떤 부분은 함몰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부풀어 있고 그래. 그래서 호흡을 텅 빈 거죽으로 된 풍선과 같은 가죽 인형 같은 고무 인형의 몸이 숨을 마셔서 그 안에 경계 없이 피부를 뚫고서 밖에까지 확장되기도 하고 숨을 쉬는 순간 겉의 피부도 같이 호흡을 하는 살포시 졸음이 오려고 하면은 숨을 크게 마십니다. 마실 때 강하게 들이마시면 느낌이 강한 뇌로 바로 기가 들어가면서 정신이 납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서 동일하게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양팔이 엉덩이 옆에 놓이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듯하게 해서 발등이 최대한 이렇게 쫙 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숨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때 호흡이 어떻게 방금 전에
평좌를 하고서 호흡을 했을 때와 무릎을 꿇고서 호흡을 했을 때 어떻게 또 변화가 일어나는지 비추어 봅니다. 콧구멍을 통해서 숨이 쑥 들어가서 그 들어간 숨이 뒤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는지 몸의 앞쪽으로 흡수가 되는지. 이어서 이제는 다리를 펴서 오금 뒤쪽이 늘어나게 한 상태에서 이 거죽과 같은 이 고무로 풍선처럼 모양을 이루고 있는 내 공기 주머니, 나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 안에 숨이 들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마시는 숨이 흡수가 되는지를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오금 종아리까지 약간 당기듯이 펴지겠죠. 약간 허리를 앞쪽으로 살짝 숙여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무릎을 꿇는 거와 반대 상태에 무릎 꿇었을 때하고 지금 다리를 펴서 오금 뒤쪽으로 쭉 당기는 느낌이 있는 자세하고 상반된 자세예요. 하나는 앞면을 늘리는 거고 하나는 뒷면을 늘리는 상태. 그 상태에서 호흡이 동일한 양상의 호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호흡의 방향성을 차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다시 무릎을 꿇고서 확인해 보고 다리를 펴고 접는 것만으로도 내 숨결이 변화를 하는구나 라는 그거를 알아차리면 그러한 방식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서 호흡을 한 30차례 해보고 무릎을 펴고서 30차례 해서 호흡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내 안에 숨이 흡수가 되는지, 내 안에서 무릎을 꿇는 거하고 다리를 펴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지금 자세인 거는 확실하죠. 그럼 이것이 호흡과 연결이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하는 데까지도 추정이 가능하나요? 아직 거기까지 추정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눈뜬 봉사라서 실은 우리가 다 눈뜬 봉사였던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있지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거는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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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질적 형태라면 이게 형이라면은 요 선에서 요 두 가지의 연결만 잘 돼 있는 상태야. 이 가운데 있는 게 어떻게 매개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관법을 계속하면은 이 것들 하나하나가 다 명확하게 선명해. 그러면은 이 5가지 오운에 의한 어떤 작용이 여실하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위의 결과가 이걸 뭐 업이라고 해도 좋고 행위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얘하고 얘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에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정도로 이제 개념 정리가 돼 있는 거야. 달릴 때 호흡의 느낌, 무릎의 내적인 어떤 이 왼발과 오른발에 이렇게 닿았을 때 어떤 뭔가 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호흡의 변화. 왼발로 디딜 때 호흡 느낌하고 오른발 디딜 때 호흡 느낌. 그 다음에 전후에 어떤 지금 얘기했던 어떤 그 호흡이 들고 나는 그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 생략되어 있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안에 뇌관이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이 어떤 형태로 안으로 들어와. 이게 돌을 보는 건 이 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들어오지. 빛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형태가 빛이라고. 진동이지.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오면 마음에 딱 떠. 느낌이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낌이 딱 일어나. 그리고 상으로 저것이 이게 뭐 고정된 뭐 어떤 물질성, 물질성 흐르는 것, 지수화풍공, 저게 지수화풍공 뭐 이런 물질적 속성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떠오른다 여기서. 예? 그 다음에 좋고 싫고 그 느낌이 좋고 싫고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 뜨거우면은 그지? 뭐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뜨거운 게 딱 들어오는 게 싫어.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지, 의도. 그 다음에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결과로 딱 피해. 그럼 피하고서, 뜨거운 건 피한다라고 하는 뜨거운 어떤 그 현상에 내 살이 뜨겁고,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서 딱 피했을 때 그 뜨거운 게 소멸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전체 과정이 딱 또 기억으로 남지. 네, 이걸 인식이라고 해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계속 연습이 되는 것이 관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 어떤 행위도 결과를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선업을 쌓는다, 뭐 악업을 쌓는다, 말은 쉬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안 돼. 아무리 선업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규정을 짓고서 하는 행위가 관념으로 하는 행위, 그지? 관념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지. 달린다고 하니까 좋다니까. 어떤 지식. 어제 달릴 때하고 오늘 달릴 때 또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다르고. 지금 방금 체험했듯이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부분이 늘어나죠. 여기 전체가. 이게 이제 전면이죠. 전면. 그냥 호흡이 이 전면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강해지겠지. 그죠? 이거는 그렇게 내가 자세를 취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추정해서 알 수가 있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되죠.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리고 다리를 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늘렸어. 그러면 당연히 숨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것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추정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
그것조차 머릿속에 없다면은 보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무릎을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앞쪽으로 이렇게 늘려서 그래 숨이 그리 가는 것이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한정되죠. 몸을 막 다 볼 필요가 없잖아.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는 것이 약간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어떤 단서를 가지고서 보는 걸 연습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무작대기로 딱 앉아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발가락 머리 하나 다 막 이걸 온통 다 어떻게 다 보냐고. 그러니까 눈 먼 사람 또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애들한테 글자 가르치는 거 같아 지금 이거는. 자, 이 기억자야 이게. 자, 애들한테 딱 기억자 이렇게 해놓고 외우라고 하면 이거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외우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래서 낫을 이렇게 놓고서 낫을 이렇게 놓고서 자, 바로 기억이 되지. 그죠? 기억자 써놓고 자 이게 기억이야 라고 외우라고 하면 잘 못 외운단 말이야. 어떤 단서가 있고 매개체가 있으면 더 잘 외워져요. 그런 거와 같이 전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강화되고 이거는 뒷면으로 숨이 딸려서 들어가는 것이 강화되겠지. 실제로 그래요. 체험적으로도 그렇고. 그 숨을 강하게 쉬었을 때는 어때요? 자, 내가 단서를 줘야 자꾸 뭔가 정확해지는데 무릎을 꿇고 숨을 강하게 쉬었을 때 이마의 느낌이 뒤쪽을 폈을 때하고 어떤 때 이마의 느낌이 강해요? 다시 해봐야 될까? 다시 해봐. 자, 다시. 자, 하나만 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숨을 이렇게 쉴 때 하고 무릎을 펴서 등펴기 형식으로 호흡의 양상은 동일해. 그냥 다만 나는 이마만을 딱 비추어봐. 자, 두 개가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무릎을 꿇었을 때 하고 펴서 뒤쪽을 늘렸을 때, 그러니까 전면을 늘릴 때와 후면을 늘릴 때 어떤 방식이 이마의 반응이 강하게 오나요? 확인 좀 어떻게 하셨어요? 풀었을 때가 여기가 더 느낌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폈을 때가요? 아니요. 꿇었을 때 여기에 느낌이 더 강해요? 네, 폈을 때는 뒤통수 쪽 강해요. 어떠세요? 폈을 때가 이마가 더 팽팽 돌아요? 이거는 만구 공통어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거든. 근데 보는 놈이 조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마술 같지. 내가 표를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은 좀 더 축소해서 한번 봐볼까?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코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럼 숨을 싹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봅시다. 위아래로 나눠서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동작에서 숨이 들어와서 부딪히는 방향이 달라지는지 한번 봐봐요. 콧구멍 위아래로 무릎을 꿇었을 때
확인이 돼요? 자, 무릎을 꿇었을 때 이 A, 이 B 어디요? 무릎을 꿇었을 때 A, B, A, B? 아이씨. 자, 그럼 폈을 때는? 폈을 때는, 무릎을 폈을 때는 P? A? B? 또 그렇게 보니까 또 바뀌죠, 막. 그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놓치는 찰나찰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 그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 호흡을 이렇게 섬세하게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는 거하고 내가 뭔가를 명철하게 비추는 거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내가 내 호흡 하나를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데 하물며 외계의 대상을 비추거나 타인의 마음을 비춘다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 호흡의 어떤 들고 나는 양상을 계속 확인을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호흡 수련 따로 있고 아사나 따로 있고 명상 따로 있고 나 알아차림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구나. 정묘 할 때는 그렇고 숨 고요하게 할 때는 어차피 아래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둘 다 아래쪽으로. 자세가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숨을 고요하게 하면 좀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 그 마음이 좀 가라앉히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연히 내 몸이 달라지면 마음을 탁 놓은 상태에서는 둘이 상반되게 나타나야 되잖아. 그럴 것 같은데 정묘호흡은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가 개입이 자꾸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관법을 하면서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행위에 개입을 계속 하는구나. 내 인생을 조장하는구나. 라는 게 계속 비춰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아, 내가 없는 것이 뭐구나. 라는 그 상태도 알아. 마음이 두 개가 마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 자체만을 딱 그대로 일어나게 놔두는 거하고, 내가 마음을 거기다 딱 안정시켜서 고요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개입이 되는 순간 또 바뀌어버리죠. 그 아랫배 쪽에 의식이 가게 되면 아래쪽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네. 저절로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탁 놔버리면 또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눈에 그냥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마음을 넣었을 때. 그게 관법이에요. 나를 딱 잡고서 보는 방식은 안 돼. 근데 그거를 내가 명상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꾸 오락가락 하죠. 경맥상의 원리로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은 무슨 경맥이에요? 조경명 유경 또는 충맥,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 그러면 이거는 복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지. 예. 뭔가 숨이 들어오자마자 밑에서 내려가는 대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갈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갈까?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호흡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처음에 이제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의도 있죠, 생각 이게 이거를 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사태 그 자체로 그대로 탁 놔버리고 이렇게 가만히 비추기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일이에요, 실은. 네. 더군다나 이 콧구멍이 좁은데 이 엄지손가락만 한 요만한 데서 이 차이를 느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족태양 방광경은 어떻게 돼? 이 뒤쪽으로 늘린 건 방광경이 어떻게 돼 있지? 방광경은 눈썹에서부터 이렇게 이마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등 뒤쪽으로. 응? 네. 그러면 방광경을 이렇게 늘리면 여기가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숨이 들어오면은 이 구멍으로 빨리 빨아들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동작 자체가 이 나디가 이 경락이 있으면 경락이 이렇게 가늘었다가 활동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확장이 돼. 기맥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 이래. 그래서 해당하는 그 경맥을 쓰면은 그놈이 확 커져.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거기가 이해되지? 그죠? 근데 지금 약간 반대로 지금 막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이제 비량이야. 경락이 이렇게 있고 그래. 경락을 열었어. 뒤에 족태양 방광경에 해당하는 등 쪽에 이걸 쫙 늘렸어. 그러면 여기 이게 방광경이 탁 이게 확 커져. 그러면 숨이 이게 들어오겠네. 이건 비량이야. 실제 해봤어. 그랬더니 이거 반대야. 왜 이게 더 커지지? 그럼 여기에는 뭔가 뭐 인식의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뒤로 해서 방광경으로 가나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경맥이 잘 도는 게 아니고 이쪽은 막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광경맥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건가? 되게 이런 복잡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에너지 흐름을 다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해서 이렇게 단전 호흡하고 막 정진하면은 뭔가 이룬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야. 근데 자 일상적으로 내가 앞도 안 늘리고 뒤도 안 늘리는 상태, 대충 그냥 평자세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호흡이 어떤 사람은 이리 들어가는 게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리 들어가는 게 강하고 위로 들어가는 게 강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 들어가는 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위로 들어가는 게 약한 사람은 계속 열이 뜨겠지.
가슴에 화가 자꾸 치밀어 오는 사람. 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안 된 거야. 약한 거지. 그러니까 전후 순환으로 치면 전후로 돈다는 게 전후 앞에서 뒤로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게 강하면은 앞쪽으로 너무 치밀고 올라갈 거고 이게 강하면 이쪽으로 너무 치밀고 올라가겠지. 자, 우리 처음 지금 보시기 시작한 선생님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좀? 어떻게? 아니 그 느낌. 뒤쪽을 늘렸을 때 호흡이 어떻게 주로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평상시에 내 호흡은 어때요? 콧구멍을 고르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스치는 느낌이 아래쪽이 더 강한지 위쪽이 강한지 평상시 호흡은 그 일상적인 나도 모르게 하는 호흡의 양상에 따라서 화가 앞으로 치밀기도 하고 뒤로 치밀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지.